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재명 후보가 연일 이 말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논란이 된 발언은요. 지난달 30일에 나왔던 이 발언인데 이재명 의원은요.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당원들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플랫폼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발언 때문인데요. 욕하고 싶은 의원들을 마음껏 욕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얘기한 건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당원들이 당의 의사표현을 할 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 개인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거기다 막 보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보려고 해요. 당의 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욕하고 싶은 우리 국회의원, 단체장, 당 지도부 있으면 거기다 욕할 수 있게. 오늘에 가장 많이 비난받은 국회의원 땡땡땡. 2주에 가장 많은 항의 문자 받은 누구? 이달에 땡땡땡. 이런 거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이 가능한 당원 국민들이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소통 기구를 확실하게 만들자. 자, 그러니까 취지는 당원들이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라는 취지인 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플랫폼이 실제로 있다면 어떨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온라인 플랫폼 제안을 두고 당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제 핸드폰으로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당내 의사소통을 한 대로 모아서 이거를 뭐 플랫폼을 만들면 이게 없어지느냐, 이게 통제되느냐, 이게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런 방식은 좀 아니지 않겠냐 이런 생각. 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욕하고 싶은 의원을 욕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왠지 거기에는 뭐 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좀 우려스럽고 걱정되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이야 이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 강성 팬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한번 저기 이름이 오르면 정말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야 뭐 사실 뭐 좋은 의미로 네. 당원들이 정말 자유롭고 편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재명 의원은 팬덤이 굉장히 강한 정치인이죠. 이재명 의원이 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그동안 이제 문자 폭탄이 많이 갔던 전례를 좀 본다면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의원의 뭔가 반대하는 쪽의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이재명 의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막는 효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냥 내가 선이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네. 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의 생각은 굉장히 선하게 출발했다고 제가 믿고 싶으나 네. 결과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자 폭탄이 간다면 그 문자는 받은 사람 혼자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플랫폼이 생긴다. 그러면 그 해당 욕먹는 의원은 공개적으로 거의 막 엄청난 비판을 공개적으로 받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판하는 의원들은 그거예요. 아니, 지금 이재명 의원이 본인이 강성 지지층 두터우니까 저런 숫자들 가지고 지금 겁박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겁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아이고 의미 없다 이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무슨 어떤 게 민주당이 뭐가 의미가 없어요? 민주당이 당원 청원 시스템 만들어가지고요 네. 운영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팬덤 현상이 나타났던 게 당이 당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아니냐 이런 반성적인 출발에서 네. 당원들이 뭔가 청원을 하고 거기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의무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도 이 시스템에서 다 소화가 가능하고요. 다른 뭐 후보들이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는 거 물론 발언이 거칠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맥락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청원 시스템이 이미 도입했는데요. 뭐 굳이 도입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을 벌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발언은 약간 반농담조로 얘기한 것 같아요. 맥락상으로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의원이 그동안의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에 휩싸였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선에서 어찌됐든 패배했던 입장이고 그럼 굉장히 크게 자산이 됐을 거라고 적지 않은 분들은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네네. 그럼 뭔가 조금 바뀌어 나가고 진화하는 새로운 이재명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꾸 뭔가 이게 누가 의도적으로 공격하든 아니든 간에 설화에 휩싸이게 되면 네. 바뀌지 않는 건가? 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의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번 기회에 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출마를 한다라고 대답을 하기 직전까지의 일정 기간이 있었어요.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 시기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구설에 오르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자, 입을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하자마자 자꾸 구설에 휩싸이는 거예요. 여당 쪽에서 당연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또 이제 물고 늘어지겠죠. 사실 이재명 의원이 저번에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본인에게 뭐 욕설을 하고 하는 분들은 범죄라고 했는데 그럼 동료 의원들 욕하는 거는 괜찮습니까? 아하.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비판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이재명 의원이 소위 뭐 개딸이라고 하는 그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데 그 소위 그 이재명 의원에게 반대하는 듯한 그런 의원들의 뭐 거의 뭐 마구잡이 난사를 하는 그런 상황.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개딸들 놀이터가 이렇게 뻔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뭐 민주당 내에서도 뭐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 우스갯소리로 내가 1등할 것 같은데 늘 매주 1등할 그러니까 것 같은데 비판 대상으로. 아. 그러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사실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 네네. 이런 비판은 왜 나오는 거죠? 아니 뭐 일단 아까 평론가께서 그랬어요. 굳이 이걸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반농담조로 얘기를 한 거였고 기존에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시판이 이미 있다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번에 새롭게 만든 거예요. 네, 이번에 네. 새롭게 만든 게 자, 온라인 플랫폼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말이 좀 죄송합니다. 잡음이 많이 일자 이재명 의원 측이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뭐 어떤 부분을 해명을 하면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 뭐 언론 네. 탓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뭐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이건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비판받게 되면은 꼭 언론 지형이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아서라고 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거꾸로 생각하면요. 유리하지 않은 것도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리하지 않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네. 그걸 놓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그게 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발언하고 난 다음에 언론이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있어라는 것에 너무 휩싸여 있으면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싸움이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오히려 더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현실을 놓고 그 다음에 이재명은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저는 오히려 바른 방법이다. 네. 언론을 기왕이면 같은 편으로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대선을 치르고 지방선거를 치를 때는 뭔가 파이팅이 넘치는 강한 이미지가 뭐 필요하기도 했겠지만 지금 당대표를 출마한 마당에 굳이 그런 과거의 이미지를 아직도 계속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좀 더 진화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금 조언입니다. 자, 박용진 후보는요,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 내용에 대해서 또 반응을 보였는데요. 비판받아 마땅한 말씀들은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줄여서 얘기하면 좀 조용히 계시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백성우 변호사 하신 말씀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 의원이 항상 무언가 설화에 오르면 그 다음 대응이 거의 일관되게 네. 언론 탓을 많이 하십니다. 네. 물론 뭐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실 수도 있겠으나 뭐 거두절미하고 그 부분만 따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딸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아. 이제 박용진 의원의 얘기처럼 지금 아까 김성환 평론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재명 의원이 과거에 항상 뭔가 말을 하면 언론 탓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 분명히 그 발언을 하시긴 하셨는데 왜 자꾸 언론 탓만 하지? 그러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취지에 얘기했던 것을 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나의 진위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부드럽게 가는 게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의원에게 반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